상아가 아니라 선주가 내 딸이었어. 진건축은 진선주에게 물려줘야겠다. 피선주의 출생에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면서 진상아는 쫓겨나고 피선주가 진건축을 물려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친절한 선주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진건축 본사 앞에 도착한 피선주는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회색빛 유리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고 피선주는 긴장된 표정으로 손에 쥔 출입증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에서 미세하게 느껴지는 땀이 그날의 긴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건축 이 정도 회사면 평생 커리어에서 좋은 경력 하나는 남기겠지. 작게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이곳에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블랙과 골드로 마감된 가구들이 무거운 권위를 느끼게 했고 사람들은 빠르게 걸으며 각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피선주는 어딘가 자신이 불청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입사 첫날이라고 의기소침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입사 전에 들었던 소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회사 팀장들 꽤 까다롭대. 누군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특히 새로운 팀장은 독특한 방식으로 직원들을 다룬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디자인팀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창가 쪽에는 몇몇 직원들이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먼저 팀장 자리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팀장 자리 앞에 다가가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낯익은 어깨, 그리고 그 위에 얹힌 살짝 헝클어진 머리. 피선주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돌아서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김소우? 피선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소우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무표정으로 피선주를 바라보다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선주씨, 반갑습니다. 팀장님이 소우 씨였어요? 피선주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아니, 어떻게 팀장이신 거예요? 피선주는 어리둥절한 채 물었습니다. 김소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라니요? 여기 근무한 지 꽤 됐어요. 아니, 진짜 믿기지 않네요. 혹시 제가 입사하게 된 것도 김소우 씨가 도와준 거예요? 피선주는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김소우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정청탁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선주씨 이력서와 실력으로 입사하신 거예요. 김소우의 말에 피선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여기서 일하는 걸 불편해하지 않으시겠어요? 김소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여기 직원이 됐으니 저와 잘 지내야 할 거예요. 서로 불편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피선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사무실을 둘러보며 피선주는 이곳이 앞으로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새로운 세계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김소우와의 재회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진상아가 회사에 출근해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피선주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듯하게 정리된 머리카락과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있는 모습은 진상아에게 불쾌한 기억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상아는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진상아의 영역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진상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피선주는 고개를 돌려 진상아를 보았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충돌했고 피선주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이네.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피선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여기가 네가 있을 곳이라고 생각해? 진상아는 팔짱을 끼고 피선주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장 나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 아니잖아.
피선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진상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흔들림 하나 없었고 단단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나갈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나가야 해? 나가고 싶으면 네가 나가. 진상아는 눈을 가늘게 뜨고 피선주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뭐라고? 여긴 회사야. 난 내 일하러 왔어. 너한테 신경 쓸 시간 없어. 그러니까 더 불편하기 전에 그만하자. 피선주는 말끝을 다물고 다시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상아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발을 구르고 싶었지만 주변의 눈길이 신경 쓰였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이 상황에서 피선주를 몰아낼 명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좋아. 봐주겠어.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진상아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피선주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김소우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피선주의 자리를 찾던 김소우는 손짓으로 피선주를 불렀습니다. 피선주 씨, 잠깐 제 방으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피선주는 서둘러 일어나 김소우를 따라갔습니다. 김소우의 방에서 피선주는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소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피선주 씨를 부른 이유는 대표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예요. 입사했으니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잖아요. 피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인사는 드려야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입원 중이세요? 어디 많이 편찮으신 거예요? 김소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자세한 건 가서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괜찮으시면 함께 가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피선주는 흔쾌히 김소우를 따라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피선주는 병원으로 향하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소우는 피선주의 표정을 살폈지만 말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회사에서의 묘한 긴장감과 진상아와의 대면이 피선주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하는 데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또다시 얽힌 갈등의 불씨가 어떻게 이어질지 모른 채로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휠체어 소리와 발걸음이 공간을 메웠고 피선주는 김소우를 따라 조심스럽게 진중배의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김소우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선주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진중배는 창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인해 보였습니다. 피선주를 보자 진중배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눈길을 던졌습니다. 아버님, 새로 입사한 직원입니다. 인테리어 팀의 피선주 씨입니다. 김소우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피선주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다소곳한 자세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피선주입니다. 진중배는 피선주의 태도를 잠시 주시하더니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앉아보게. 피선주는 조심스레 진중배 앞에 앉았습니다. 진중배는 가볍게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진건축은 김소우가 많이 이끌고 있어. 김소우가 맡은 일은 잘 도와주게. 네, 물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피선주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중배는 피선주의 대답을 듣고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피선주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군. 자네를 처음 보는데도 이상하게 친근한 느낌이 드는구먼. 피선주는 진중배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저도 뭔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참 이상한 일이네요. 진중배는 뜻밖이라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가? 진상아와도 자주 이런저런 대화를 해왔는데 자니가 훨씬 편안하게 느껴지는구먼. 피선주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애써 미소를 지으며 진중배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중배는 피선주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해보게.
진건축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라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피선주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진중배는 깊은 한숨을 쉬며 눈길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피선주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일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김소우는 병실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대표님, 이제 좀 쉬셔야 하니까 나가보겠습니다. 피선주 씨 가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네, 팀장님. 피선주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피선주는 다시 한번 진중배를 돌아보았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진중배의 모습이 묘하게 익숙한 따뜻함을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의 복도를 걸어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피선주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걸었습니다. 진중배와의 짧은 만남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단단한 눈빛, 묵직한 목소리,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따뜻함. 묘한 감정이 피선주의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김소우가 천천히 차를 몰자 피선주는 옆에 앉아있으면서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중배의 얼굴이 창문에 비치듯 떠오르고 피선주는 스스로가 느낀 낯선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차 안은 잠시 고요했습니다. 피선주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기 전까지 말입니다. 대표님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단단하고 믿음직한 느낌이랄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김소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느낌 맞아요. 대표님은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에요. 항상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거든요. 물론 건강 문제로 병원에 계신 시간이 길어진 게 안타깝지만요. 피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중배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좀 놀랐어요. 진상아 씨와는 너무 다른 분이라서요. 진상아 씨는 딱딱하고 날카로운 느낌인데 대표님은 그런 것과는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김소우는 웃음을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진상아 씨 이야기는 오늘은 접어둡시다. 대표님 얘기만 하기로 하죠. 피선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대표님을 뵈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 뵙는 분인데도 왠지 핏줄이 당기는 느낌이랄까요? 뭐라 설명하기 어렵지만 정말 신기했어요. 김소우는 피선주의 말을 듣고 운전대 위로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저도 피선주 씨랑 대표님이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제가요? 피선주는 고개를 돌려 김소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의지가 강한 것도 그렇고 두 분 다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잖아요. 게다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단 같은 게 느껴진달까? 그런 점에서 참 닮으셨다고 생각했어요. 피선주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좀 쑥스럽네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김소우는 피선주의 웃음을 따라 가볍게 웃었습니다. 진짜예요. 아마 피선주 씨가 진건축에 들어오신 것도 다 운명이었을 거예요. 대표님과 만나게 된 것도 포함해서요. 운전대 위로 퍼지던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차 안의 긴장감을 말끔히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피선주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진중배와의 만남을 곱씹었습니다. 왠지 모를 따뜻함과 동시에 자신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어떤 조각을 잠깐이라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많이 배우고 잘 부탁드릴게요. 피선주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소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진건축에서 멋진 경력을 만들어 보시죠. 피선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작은 응원을 건네며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진건축이라는 공간에서 시작된 새로운 인연과 이어질 갈등. 피선주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불러일으킬 시작점이 될지. 하지만 적어도 지금만큼은 이 새로운 길이 어딘가로 자신을 데려다 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피선주는 로비 한쪽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전남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셔츠와 묘하게 불편해 보이는 자세는 전남진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단번에 알게 해주었습니다. 피선주는 잠시 멈칫하다가 일부러 눈을 돌리며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피선주야. 전남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걸음을 멈춘 피선주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어? 바쁜 회사원이잖아. 전남진은 천천히 피선주에게 다가오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여기 다니겠다는 거야? 꼭 그래야 해. 피선주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왜? 내가 여기 다니는 게 불편해? 그럼 네가 그만두면 되겠네. 전남진은 그녀의 말에 눈썹을 찌푸리며 답했습니다. 피선주야,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내가 다른 회사 알아봐 줄게.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잖아. 딴 데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그리고 나 여기 꼭 다닐 거야. 피선주는 단호하게 말하며 전남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른 회사 알아볼 필요 없어. 그런 시간 있으면 네가 다른 회사 알아보는 게 어때? 전남진은 피선주의 대답에 한숨을 쉬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야?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 피선주는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도와준다는 핑계로 내가 여기 못 다니게 하려는 거지. 그게 무슨 도와주는 거야? 전남진은 더 이상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에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전남진이 짜증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김소우가 사무실에서 나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소우는 상황을 파악한 뒤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죠? 전남진은 김소우를 보며 흠칫 놀랐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말을 돌렸습니다. 아, 별일 아니야. 그냥 피선주랑 이야기 좀 나누고 있었어. 김소우는 전남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피선주를 바라봤습니다. 피선주 씨 괜찮으세요? 피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김소우는 피선주와 전남진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고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건강이 안 좋으신데 우리끼리라도 서로 배려하며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남진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고 눈길을 돌렸습니다. 김소우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피선주의 옆에 섰습니다. 피선주 씨는 이제 이 회사의 중요한 일원이십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전남진은 속으로 끓어오르는 감정을 간신히 억누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별로 오래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네. 전남진은 마지막으로 피선주를 한번 쏘아보더니 돌아섰습니다. 뒤돌아 걸어가는 전남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피선주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피선주는 고개를 숙이며 김소우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김소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피선주 씨를 지킬 겁니다. 피선주는 김소우의 단호한 말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김소우의 존재가 자신에게 든든한 버팀목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회사에서의 여정이 험난할 것을 예상했지만 오늘은 조금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진중배의 병실 문 앞에 선 진상아는 주먹을 꼭 쥔 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중배에게 피선주 이야기를 꺼내야겠다는 결심은 했지만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창가에 앉아있던 진중배는 진상아를 보며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왔냐? 회사 일이냐? 진상아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진중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빠, 회사 얘기 좀 하려고 왔어요. 진중배는 손짓으로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진상아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회사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 피선주라는 직원 있잖아요. 그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진중배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피선주? 문제 많다니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전남진 전처예요. 아빠도 아시겠지만 전남진은 제 남자친구잖아요. 전처가 회사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해서요. 피선주가 여기서 다니는 건 저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요. 진상아는 목소리를 높이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중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얼굴에는 짙은 불쾌감이 드러났습니다. 이내 진중배가 낮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네가 하는 말은 피선주를 내쫓으라고 압박하는 거냐? 진상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급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렇죠. 피선주가 회사에 계속 있으면 제가 너무 불편해요. 우리 집안과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진중배는 진상아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가만히 그녀의 말을 곱씹던 진중배는 이내 참을 수 없는 듯한 분노가 얼굴에 서렸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눈매는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상아야. 진중배의 목소리가 낮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네가 사적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직원 한 사람을 내쫓으라고. 진상아는 당황한 얼굴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빠, 그게 아니라 피선주가 전남진과의 과거를 이용해서 저를. 그만. 진중배는 단호히 외쳤습니다. 진상아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지금 내가 네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냐?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겠다는 거야? 피선주는 입사 전부터 내 허락을 받은 직원이야. 일을 잘할 사람이라고. 진상아는 진중배의 거센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진중배는 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회사와 관련 없는 사생활로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건 내가 용납할 수 없어. 내 연남? 그따위 말 한 번만 더 꺼내봐라. 내쫓길 사람은 네 남자친구가 아니라 바로 너다. 진상아는 말문이 막힌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중배는 침대에서 몸을 약간 틀며 진상아를 가리켰습니다. 나가라. 다시는 이런 말로 나를 찾아오지 마라. 진상아는 억울함에 눈물이 맺혔지만 진중배의 단호한 태도에 더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의자에서 일어난 진상아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병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진중배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진상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이 이대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고 다짐하며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전조차 찾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진중배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상아의 무책임한 행동과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간 진중배는 문득 결심한 듯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퇴원을 준비해주게. 더는 여기 있을 수 없어.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퇴원하시기엔 아직 치료가. 괜찮네. 더 늦으면 안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군. 진중배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심순애는 진중배의 퇴원 소식을 듣고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진중배를 바라보던 심순애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병원에 더 계셔야 해요. 이렇게 무리해서 나가시면 몸이 더 안 좋아질지도 몰라요.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더는 여기 있을 시간이 없어. 진중배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진상아가 회사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가만두고 보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해. 심순애는 한숨을 쉬며 진중배를 도와 외투를 걸쳐주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건강을 더 챙기셔야 한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병원을 나서던 두 사람은 복도 끝에서 한마는과 마주쳤습니다. 한마는은 진중배를 보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누구야? 오래간만이네요, 진중배 씨. 한마는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묘한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중배는 한마는을 보자 순간 멈칫했습니다. 오래전 진상아가 태어났을 무렵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한마는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한마는? 진중배는 짧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순애는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마는과 마주친 것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마는은 심순애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아직도 그 성격 못 고쳤냐? 곱게 좀 써라. 심순애는 얼굴이 붉어지며 한마는의 말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는은 진중배를 향해 더 다가왔습니다. 중배 씨, 제 딸 선주가 진건축에 다닌다고 들었어요. 그 아이를 좀 잘 부탁해요. 선주는 참 좋은 아이인데 요즘 일이 많아서 고생하고 있어요. 진중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피선주의 이름이 나오자 병실에서 그녀와의 짧은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어딘가 친근했던 감정이 다시금 되살아났습니다. 걱정 마시게. 선주 씨는 이미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내가 잘 지켜볼 테니 안심하게. 한마는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건강 잘 챙기고 가세요. 심순애는 짜증난 듯 가방을 고쳐들고 진중배에게 다가섰습니다. 이제 가시죠. 더 늦으면 회사가 난리가 나겠어요. 진중배는 마지막으로 한마는을 힐끗 바라보고 고개를 숙인 뒤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뒤로 한마는은 오래된 기억 속의 아련함과 함께 다시 한번 피선주를 떠올렸습니다. 진중배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한마는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오래전 만난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선한 눈빛과 어딘가 날카로우면서도 친근한 느낌은 진중배의 기억 깊은 곳에 묻혀있던 과거를 끄집어냈습니다. 진상아가 태어난 날 출산 소식을 듣고 산부인과로 달려갔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는 북적였고 신생아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당시 출산을 막 끝낸 여성이 진중배와 잠시 눈이 마주쳤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때 본 인상이 지금 한마는과 겹치는 듯 했습니다. 진중배는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상아가 나와 닮지 않은 걸 생각하면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야.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던 진중배는 이번에는 피선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처음 만났던 피선주, 어딘가 낯설지 않았고 묘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던 그녀. 진중배는 피선주의 또렷한 눈빛과 말투가 자신의 기억 속 어린 적 친척들에게서 느꼈던 익숙함과 닮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상아와 피선주. 이 찝찝한 기분을 그냥 두고 넘어갈 수는 없지. 진중배는 주먹을 꽉 쥐며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진중배는 김소우를 불렀습니다. 김소우가 그의 방에 들어오자 진중배는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소우야, 좀 이상한 부탁이긴 하지만 꼭 해야겠어. 내가 직접 할 순 없어서 너한테 맡기려고 한다. 김소우는 진중배의 진지한 태도에 약간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부탁인데요? 진중배는 깊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선주 씨와 내 친자 확인 검사를 좀 해주면 좋겠어. 김소우는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피선주 씨와요? 그게 왜 갑자기 그런 검사를? 진중배는 손을 가볍게 들어 김소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알아. 황당한 얘기라는 거 안다. 근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피선주 씨를 처음 봤을 때 이상하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 이 기분을 더 무시할 수 없더군. 김소우는 말문이 막힌 채 진중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중배의 표정은 단호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피선주 씨 몰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 부탁한다. 김소우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중배가 무슨 말을 해도 단순한 직감으로 이렇게까지 강하게 요청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소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중배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김소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네가 처리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결과가 나와도 바로 알려줄 필요는 없어. 내가 상황을 보고 판단할 테니. 김소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김소우는 마지막으로 진중배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중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느낌이란 게 있네, 소우야. 설명하기 어렵지만 내 직감은 틀리지 않을 때가 많았어. 김소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진중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단순한 기분일 뿐일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지 알 수 없었지만 답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김소우는 진중배의 뜻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중배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라니 단순한 직감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중배의 표정은 너무도 단호했기에 김소우는 이 일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 말대로 그냥 처리만 해보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중요한 건 아닐 테니까. 스스로를 설득하며 김소우는 조심스레 피선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김소우는 피선주를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피선주는 모니터에 집중하며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김소우는 자리를 뜬 피선주의 책상 위에 놓인 종이컵을 발견했습니다. 피선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김소우는 조심스레 종이컵을 챙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선주 씨. 나중에 이 일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김소우는 작게 중얼거리며 종이컵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중배가 뽑아둔 머리카락과 피선주의 종이컵을 준비한 김소우는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소우는 결과가 나와도 아무 일도 아닐 거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김소우는 봉투를 열어보고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일치라고? 어떻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피선주와 진중배의 DNA가 완벽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김소우는 한참 동안 가만히 봉투를 바라보다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님께 이걸 바로 알려야 해. 병원으로 달려간 김소우는 숨을 고르기도 전에 진중배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중배는 김소우의 다급한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대표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에요. 진중배는 김소우의 말을 듣고 자세를 바로 잡으며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 김소우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진중배에게 내밀었습니다. 진중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결과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치라니. 진중배는 결과지를 손에서 떨어뜨릴 뻔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굴은 금세 창백해졌고 눈빛은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진중배는 머리를 감싸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소우는 어찌할 바를 몰라 진중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 정말 이게 사실이라니 믿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이? 진중배는 고개를 저으며 답답한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상아가 태어났을 무렵 그 병원에서 한마는 씨와 스쳐 지나갔던 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런 일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진중배는 다시금 자신을 붙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피선주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군. 피선주에게는 아직 알리지 말아야겠어. 김소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하지만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진중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극은 이미 벌어졌지만 이제는 그 비극을 어떻게 마주하고 헤쳐나갈 것인지가 남아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